거의 모든 재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 원형톱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목수라고 이 공구를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집 짓던 저는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만들 프로팁은 안 보셔도 되지만 이번 영상은 100% 숙지하시면 훨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유선 원형톱이라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실내라면 꼭 귀를 보호하시고요. 날물이 노출되어 있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핸드툴이기 때문에 너무 헐렁한 옷, 주렁주렁 목걸이, 팔찌 이런 거 전부 제거하고 머리카락 잘 정리하시고요. 톱날 깊이를 맞추거나 각을 수정하거나 날을 교체하거나 등등 실제로 톱을 사용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터리와 전원을 제거해주세요. 커팅을 할 때는 웬만하면 톱 뒤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충전 원형 톱은 거의 안 그러지만 유선 원형 톱을 쓰다가 제대로 씹히면 톱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톱 뒤에 어떤 신체 부위도 없게 자세를 잡아주세요. 원형 톱을 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른손잡이용 좌측 날이고 이게 우측 날인데 이 둘의 장단점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측면의 손잡이로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특히 숙련자가 아니라면 재단할 재료만큼만 날 깊이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좋은 원형톱은 깊이 게이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형톱은 보통 일정 깊이를 정확하게 따내는 일보다는 잘라내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재료에 맞추는 게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재료를 옆에 두고 깊이 조절을 풀고 가이드를 올려서 날 깊이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보호 가이드 손잡이는 날 깊이를 조절할 때는 제외하고는 숙련자가 아니면 건들지도 마시고요. 딱 맞게 세팅하면 마지막 한 겹이 잘 안 잘립니다. 딱 맞춘 상태에서 살짝만 더 비틀면 톱이 조금 더 위로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잠궈주면 재료보다 살짝 더 두껍게 세팅이 된 거겠죠. 툭툭 올려놓을 때 톱날도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 작업자를 보호하는 톱날 가이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재료를 밀고 나갈 때 알아서 가드가 뒤로 밀리는데요. 톱날 깊이에 비해 재료가 너무 얇거나 두꺼우면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도 자를 재료의 두께만큼만 날 깊이를 세팅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 걸림이 없습니다. 숙련자들이 톱날 깊이를 항상 깊게 세팅해 두고 이렇게 요상하게 자르는 거는 지금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톱날 뒷부분으로 버튼이 있는데 날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정지시켜서 육각으로 날을 풀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간혹 저렴이 톱에는 없는데 물론 있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혹 저렴이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원형 톱에는 안전 트리거가 있습니다. 엄지로 누르고 트리거를 당기면 되고 당연히 안전 트리거가 있는 모델이 좋겠죠. 이 바닥은 하단 플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재단을 할 때 하단 플레이트의 모든 면적이 재료에 딱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기본기를 쌓으시는 게 좋고요. 앞을 먼저 기울여서 들어가고 날이 닿기 전에 톱을 살짝 내리면서 이제 모든 면이 붙었구나 하고 손감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서 베벨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각에서 53도 정도 눕힐 수 있고요. 힐티 원형톱처럼 원하는 각도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퀵스토퍼가 있으면 좋습니다. 베벨컷은 대각으로 자르기 때문에 톱날이 목재에 들어가는 면적이 훨씬 넓어질 뿐만 아니라 원목이라면 결방향 이슈도 있어서 훨씬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숙련자가 아니라면 베벨 커팅은 꼭 가이드를 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반듯한 선부터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재가 작든 크든 바닥에 편안하게 두고 하거나 테이블에 클램프로 잡거나 아무튼 자르는 동안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 통제된 환경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간혹 댓글에 보면 보동학스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면 뭐가 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 혼자 알고 있어도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안 남으면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각설하고 앞부분의 0점과 톱날 중 어떤 부분을 맞춰야 할까요? 둘 다 맞춰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잘라도 된다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확한 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어긋나면 반듯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톱날이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씹힘과 킥백 등의 원인이 됩니다. 힐티 원형톱의 경우에 움푹 파인 이 부분이 날 두께를 의미하고요. 파인 만큼은 잘려 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치수를 왼쪽부터 가져왔다면 왼쪽이 쓰는 나무니까 톱날은 선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톱날 두께죠. 전면 0점 홈에서도 왼쪽을 맞춰줘야 이 부분이 톱날 두께가 되고 그래야 0점과 톱날이 직선으로 잘 정렬이 된 겁니다. 이게 원형톱마다 0점 부분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0점
영점이 어디서부터 정확히 0인지, 어느 지점이 톱날의 좌측 혹은 우측인지 본인의 원형 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눈대중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제거하고 테이블 위에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톱날 가이드를 수동으로 올려서 톱날을 노출시켜 주고요. 테이블에 바짝 밀착시킵니다.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을 내려다보면 톱날 우측의 영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톱날의 두께를 고려해서 반대편의 영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옆에서 수평자를 대보면 좋아요. 그러면 자르고 남은 부분에 정확한 영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재단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톱날과 재료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날이 묻은 유선톱은 팍 튀기니까 조심하시고요. 톱날이 돌아가도 바로 밀지 마시고 각자 원형 톱의 최고 RPM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잘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면 남는 손으로 보조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프리핸드로 하지 마시고 클램프 등으로 꽉 잡아놓거나 가이드를 사용해서 잘라주세요. 자르고 나가다 보면 선과 어긋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원래 진행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직선은 왕복 운동으로 아주 좁은 부분만 자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원형 톱은 최소 10cm 이상이 동시에 재료에 물려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판재를 길게 자른다면 선이 계속 보이지만 짧은 목재면 조금 자르면 선이 없어집니다. 처음 지점에서 맞는 포인트에 톱날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톱날만 보고 진행해도 되고요. 원형 톱으로 러프한 작업을 주로 한다면 좌측 날이 더 좋은 이유인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선과 날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우측 날을 사용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집을 지는 상황처럼 빨리 많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런 우측 날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요. 결과물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물림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가 잘리면서 톱날을 꽉 물게 되는 현상인데 킥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이 원형 톱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통용되도록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대원칙은 재료가 잘리는 순간에 톱의 무게가 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재료가 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합판을 두고 자르면 무게는 바닥 방향을 향하는데 양옆이 높다면 잘릴 때 가운데가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톱날을 꽉 물게 됩니다. 각재를 자를 때도 양옆이 높으면 물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게 방향을 따라서 나무가 꺾이면서 톱날을 물겠죠? 바깥쪽으로 자르면 무게 방향과 반대로 활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단 플레이트 기준으로 잘릴 때 톱날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특히 유선공구처럼 힘이 많이 세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원형 톱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두 가지 정도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각재를 짧은 방향에서 자르거나 나머지 하나는 판재를 길게 켜나가는 작업인데요. 아마도 처음이라면 원형 톱으로 합판을 가장 많이 자르게 될 겁니다. 테이블소로 자르면 되지만 온장을 테이블소에서 자르기는 무겁기도 하고 현장 테이블소는 대부분 길이도 충분하지 않아서 원형 톱으로 자르거나 최소한 소분한 뒤에 테이블소에서 자르게 되는데요. 묵직하거나 벽에 잘 고정된 작업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바닥에서 하는 걸 권장합니다. 합판을 자를 때마다 아래에 각재 같은 긴 자투리를 대는 방법도 있는데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간 하나를 아예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합판을 많이 잘라야 될 때는 이런 받침목보다는 XPS 있죠? 아이소핑크, 그걸 깔아두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날을 깊게 잡아도 바닥을 다 긁거나 톱을 망치는 일은 없겠죠. 그냥 스티로폼으로 하면은 열 때문에 다 녹아버리니까 XPS류로 하셔야 됩니다. 30에서 50T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 깔린 게 단열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열재를 대도 바닥 레벨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갔을 수 있고 그 모양대로 단열재가 조금만 아래로 휘어도 아까 설명한 물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티로폼은 그대로 깔아두고 자를 합판을 올리기 전에 대충 자를 위치에만 얇은 OT 정도 합판을 추가로 얹어주면 잘리는 포인트가 살짝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톱날 기준으로 합판이 벌어지게 되고 물림이 줄어듭니다. 원형 톱으로 반듯하게 자르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크라인을 사용해서
이 빨간색 가이드라인을 튕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 톱으로 그 선을 쭉 따라가는 거죠. 초보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장 가공된 합판의 단면을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필요한 만큼의 크기를 표시하고 플레이트와 톱날의 거리를 실측해서 그만큼 빼거나 더해서 표시를 다시 해주고 거기에 가이드를 대서 자르는 방법인데, 반듯한 가이드에 대고 자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는 테이블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저도 종종 쓰는 방법인데 근데 초보자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쓰기 좋은 가이드 만드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재료의 중간부터 자르고 들어가는 건 플런지 컷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험하니까 기본 편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럴 필요가 생긴다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버려낼 부분에 타공을 한 뒤에 조금 느리고 단면도 그냥 그렇지만 직소로 따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형 톱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6.5인치 톱을 가장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좌측 톱날 6.5인치는 보통 직각 방향으로 60mm 정도 잘립니다. 그리고 베벨 컷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45도로 베벨을 주면 약 42mm 정도가 잘리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2x 구조재를 베벨로 그냥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38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집 짓는 스케일로 구조 작업을 하면 딱 맞는 스펙이라 되게 컴팩트하고 가볍고 쓰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집 지으실 분은 많이 없잖아요. 아까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묵직하고 깊게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우측날 이런 모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오고 이 하단 플레이트도 훨씬 넓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모델은 7인치 하프일 건데 70mm 정도 잘리거든요. 70mm면 웬만한 우드 슬랩 같은 것도 다 자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힘이랑 순발력도 차이가 나는데 비교해 볼게요. 이 모델이 특히 최고 RPM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땡기자마자 제로 100. 하지만 7인치 하프처럼 좀 커지면 좀 느려요. 봐보세요. 근데 소리는 완전 탱크. 실제로 이게 한 30%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 톱은 테이블소처럼 가만히 있고 나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톱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내 공사나 아니면 공방같이 좀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건축 천장처럼 막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럼 실내 사용이라면 분진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힐트는 워낙 먼지의 진심이잖아요. 80% 이상을 잡아준다고 하고 거의 안 나다시피 합니다. 사실 원형톱 관련해서는 톱날 방향부터 가이드의 종류, 응용하는 방법, 플런지소랑은 또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 아무튼 이 원형톱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합치면 한 4-5시간 될 거거든요. 기다려주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